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집합에 딱 3개가 눈에 띕니다. 네. 대한항공, 쌍용CN이, 삼성중공업. 네. 정말 오늘 양 기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대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돋보이게 외국인 또 하나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쪽으로 쏠리고 있고요. 기관은 LGU+, LG전자, 후성과 LNF를 또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어떤 종목들이 대결을 펼칠까요?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대결 라인업이 아직 나왔네요. 자, 외국인은 리노공업을 사고 있고요. 기관은 TSE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더비가 그렇죠. 됐네요. 일단 뭐 장비주들이 지금 최근에 흐름이 또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의 기간도 올해 들어서 역대 이제 최대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8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8월 달에 가장 뼈아팠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조정. 그런데 그 조정보다 더 우리가 마음이 복잡했던 거는 뭐냐면요. 조정이 나오기 전 혹은 조정이 나오기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어요. 외국인의 수급에 힘입어서 정말 다시 한번 삼성전자는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온 상태에서 이 반도체 IT에 대한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좀 밀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는, 또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8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때 이제 빠져나갔던 이 외국인의 자금이 슬슬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IT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물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또 순환매 성격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2차 전지도 지금 여전히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냅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들도 저는 이러한 2차 전지와 같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리노공업도 그렇고, TSE도 우리가 지금 관심권역에 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근 한 달 동안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 뉴스도 많이 없었고, 그만큼 2차 전지가 강하게 갔는데 2차 전지만큼 반도체도 잘 가길 바라면서 1라운드 승자를 가려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는 기관의 픽 TSE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리노공업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트레이딩 기준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을 해봤을 땐 두 종목 중에서는 저는 TSE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칫 손절선을 지키지 못하고 매매를 했을 시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TSE에 저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반도체 산업에서 DDR4에서 DDR5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DDR5 모델 전환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검사 장비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객사의 4분기 신사업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고객사가 인텔입니다. 또 인텔이 이번에 4분기에 PC라든지 서버 쪽에 대한 업데이트를 시작을 하면서 그에 따른 최대 수혜를 또 TSE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가 드려보면서 상반기도 실적이 좋았고요. 또 상반기를 뛰어넘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사실 8월 달에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을 때도 좀 저도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서버용 디램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서버용 디램의 감소가 된다. 그거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IT 부정적 레포트는
일단은 뭐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추가적인 충격으로 올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향후 DDR4에서 DDR5로 넘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또 판매고를 올리는지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 그리고 반도체의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DDR5로 전환을 한다고 할 때쯤에 갑자기 이제 악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많이 묻혔는데요. 자, 그럼 앞으로 반도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TSE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TSE 혹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쭉 올라온 상황이에요. 차트를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네.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사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시세가 다시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월 내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들 전 고점은 충분히 다들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붙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T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음봉이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양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72,700원 가격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7만 원, 8만 원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가격은 당연히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요, 손절선 정말 짧습니다. 네, 최근에 반등을 기록 시작했던 그 지점 5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원 나왔습니다. 신고가인가요? 10만 그렇죠. 원이요? 알겠습니다. 자, TSE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살펴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도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AP 시스템, 기관은 덕산 네오룩스를 선택했습니다. OLED 더비가 성사가 됐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OLED는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바일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Z 플립, Z 폴드 그리고 또다시 나오는 아이폰 13 버전에 대한 기대감. 뭐 특히 이제 OLED 패널이 들어가는 제품에 채택되는 그 제품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이 만약 반도체 혹은 전기차처럼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주들의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P 시스템도 그렇고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고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AP 시스템 대 덕산 네오룩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외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P 시스템입니다. 네, 앞서서 리노공업과 TSE 이야기할 때 제가 리노공업은 이미 시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렸어요. 네. 지금 이 AP 시스템과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덕산이 좋고 안 좋고 AP 시스템이 좋고 안 좋고 이 의미를 떠나서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 조금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의 지금 이 기준을 잡은 것이에요. 일단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좀 시세가 나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위치에서는 AP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OLED 패널 수요 당연히 이제 증가하게 되면 관련 장비주들은 충분히 그에 따른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증설을 확정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관련 장비주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한창 뜨고 있고 한참 더 외형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호실적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너무 좋은 실적들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가 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OLED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잘 나왔어도 그걸 뛰어넘는 하반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모아가자 혹은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격 전략을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AP 시스템 일단 최근에 흐름이 되게
되게 좋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매수를 하고 싶은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매수를 하고 싶은 위치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정말 편하게 좀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오늘 종가부터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다수의 종목군들은 손절선을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AP시스템은 손절선을 화면에 안 잡힐 정도로 좀 깊게 잡았습니다. 네,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면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외형 축소가 되는 사업보다 이제 막 커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충분히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AP시스템은 저는 손절가는 2만 원. 대신에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음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 고점 넘어서 35,000원 그리고 35,000원이 돌파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TSE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오래 가져가기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에피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사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35,000원이고요. 와, 손절가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긴 밴딩이 좀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손절가가 2만 원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두 개의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일까요?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이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089010번 캠트로닉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산업을 꼽아보자면 자율주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많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뭐 내연기관이 한 8 정도 되고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가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제 뭐 내연기관은 2 정도 되는 것 같고 전기차 쪽으로 8 정도로 이제 투심이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또 한 번 여기서 이 밸류업 혹은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는 쪽이 저는 자율주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시장에 애플의 애플카 뉴스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봤던 것도 당연히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뜬구름 잡는 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많이들 연구를 했고 진행을 해온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은 만도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도 순차적으로 충분히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차량, 사물, 통신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계속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캠트로닉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오늘 종가에 저는 지금 몇 분 남지는 않았는데 종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다.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3시 15분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저는 35,000원 그 이상 가격대까지는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려온다면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렸는데 캠트로닉스도 앞서 말씀드린 이 AP 시스템처럼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캠트로닉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네. 다음 주에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